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일러가 미스 반데어로의 발제를 맡았습니다. 네, 사실 미스 반데어로에는 다른 건축가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쓴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미스 반데어로의 글을 찾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 이 책이 나와 있죠. 꾸밈 없는 언어라는 책이 나와 있고 독일어 원어는 Das Kunstlose Wort, 부제로 Gedanken zur Baukunst라고, Gedanken은 생각이고요. 네. 건축, Gedanken. 그러니까 바우쿤스트에 대한 생각이 부제로 붙어 있어요. 대한 생각. 그리고 번역된 이름으로는 꾸밈 없는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부제는 미스반데로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츠 노이마이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한국어판은 김명철, 김무열 씨가 옮겨주셨습니다. 동력출판사에서 나와 있네요. 이게 네. 보니까 원래 86년에 한 분이 옮기셨고 그걸 다시 또 번역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네. 번역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래서 읽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읽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책은 좀 굉장히 저는 형식상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걸 대학교 2학년 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그러니까 미스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실은 이전에는 그 필립 존슨이라는 미국 건축가가 네. 미스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건축을 했어 라는 그런 담론을 주도했던 반면에 프리츠 노이마이어라는 사람은 미스가 정말 그걸 말했어? 미스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네.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필립 존슨을 까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미스 반데로에가 썼던 원고지, 메모지, 그 미스가 읽었던 책을 수집해서 미스가 이 책에 어디에 밑줄을 그었는지 이런 세세콜콜한 것을 조사를 해서 미스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부록을 보시면 미스가 했던 강연들, 그리고 미스가 썼던 원고들, 그리고 메모지, 이 책에 밑줄 쳐놓은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미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 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 읽으면 참 좋은 책이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발제를 시작할게요. 미스 반데어로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은 네. 미스도 개명을 했어요. 어. 저희는 잘 모르지만 미스는 원래는 루드비히 미스라는 이름으로 네. 1886년 독일의 아헨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석공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캐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석공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베를린으로 오면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페터 베렌스 사무실로 네. 들어가면서 건축으로 업역을 넓혀갔었고 그 네. 사무실에서 르코르비지에나 아돌프 로스 네. 같은 당대 건축가들이랑 만나고 약간 인싸가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름을 미스 반데어로에로 바꿔요. 좀 더 멋있게. 네, 반데어로에는 그 독일에서 그 귀족들 이름에 뒤에 폰을 붙이잖아요. 네, 그걸 약간 네덜란드식으로 붙인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사실 독일에는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네. 이제 그때 미스는 바우하우스의 학장을 맡게 되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억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식대로 교육을 하지 않을 거면 학교 문을 닫아라라는 그렇죠. 요구를 네. 받게 되면서 그럼 닫을게 이러고 닫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히틀러가 미스를 약간 나치의 건축가로 쓰고 싶어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알베르트 슈페어가 나타나면서 그치. 그 역할을 알베르트 슈페어가 맡게 됐고 네. 미스는
당시에 사실 또 한편으로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나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이 없어졌고, 근데 그맘때쯤에 필립 존슨의 일을 수주를 하게 됐고요. 필립 존슨 씨는 대단한 건축가고 또 이론가지만 한편으로는 금수저잖아요. 본인 졸전을 지어서 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스에게 수주를 맡겼었고 미스가 그게 연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미스 반델로에는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제 1969년 일리노이에서 사망할 때까지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건축가로 제 2막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미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Less is more. 네. 그리고 God is in detail. 그러니까 적을수록 네. 많은 것이다. 네. 그리고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이 두 개의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건축가가 한 말이 아닌 줄 알더라고요. 어떤 디자이너가 네. 디자이너가 네. 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네네. 근데 실은 미스가 한 말이 맞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은 우리가 이 말 말고 미스의 말을 잘 몰라요. 네. 그렇죠. 네. 모르죠. 이 두 마디의 말 말고 미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실제로 미스는 어떤 자신의 건축관, 자신의 건축 개념을 이렇게 출판하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대 꼬르비제가 했던 거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스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좀 까다로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뭐 흥미로운 편지입니다만 미스가 그런 잡지사에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소설가가 아니라서 글을 쓰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내가 한 편의 글을 쓸 때 소비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설계 하나는 충분히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글 쓸 시간에 차라리 설계를 하나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사셨으니 음. 이분의 건축을 이분이 직접 쓴 글로 연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네. 그렇죠. 일이겠죠. 하지만 거칠게나마 이번에 꾸밈없는 언어라는 책에 부록을 열심히 뒤져서 미스의 건축을 미스의 말과 함께 재구성해 보려고 했고요. 네. 오늘 구성은 일단 미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미스의 건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고요. 물론 그 틈틈이 미스의 글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뭐 미스의 전기, 후기 이렇게 거칠게 나눠서 네. 미스의 건축을 글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미스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미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알로이스 릴이라는 철학자의 집이기도 알로이스 릴. 했고요. 네. 그래서 미스는 실제로는 자기가 남긴 말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건축을 철학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 또한 동의하는 바인데 그래서 미스가 가장 참고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인 로마노 과르디니와 함께 미스의 철학을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제가 발제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철학과 그의 건축가 사이의 거리라고 네. 생각해요.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놓고 저런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토론할 부분도 사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를 콩자갈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바우엔이라는 글인 거죠? 네, 이거는 그 미스는 그 G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당대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이 모여서 뭐 함께 얘기하고 발제하는 이런 스터디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래서 이제 미스가 저기서 굉장히 선언적인 네.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콩자갈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어떠한 형태도 알지 못한다. 다만 건축의 문제들만을 알 뿐이다. 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노력의 결과다. 형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완성된 형태는 조건에 근거하고 과제에 부합하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표현이다. 형태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형식주의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주의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양식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축을 미학적인 사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건축 바우엔의 본래의 모습, 즉 건축
바우엔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끊지 말고 한번 다음 글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네. 건축과 시대의지. 과거의 건축 시대에 존재하던 내용과 형태들을 현 시대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과거에 머물면서 시대의지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시대에 돌리는 것은 방관자들이나 하는 진부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증물성과 한 목적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네. G라는 그룹에서 썼던 바우엔이라는 글과 바우쿤스트 사이트빌레, 그러니까 건축과 시대의지라는 글 두 가지를 네. 사이트빌레가 시대의지. 사이트빌레. 네, 사이트가 그- 시대인가요?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 가이스트를 안 쓰고 빌레라서 그렇군요. 빌레는 의지를 뜻하는 거죠. 그건 정신이고 사이트 가이스트는 시대 정신이고 사이트 빌레가 시대 의지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글을 같이 붙여놨던 거는 네. 처음에 건축 바우엔이라는 글을 보면 미스가 생각하는 건축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나 양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축의 문제들만을 가지고 고민할 뿐이고 그 형식과 형태는 도출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건축의 문제들만 가지고 고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글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증물성과 한 목적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증물성, 즉 Sachlichkeit, 그리고 한 목적성은 사클리카이트. Zweckmäßigkeit네요. 발음이 힘드네. 근데 Sachlichkeit라는 거는 어떤 그 사흐라는 거는 사실 독일어로는 어떤 사건 아니면 그 상태, 그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그것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건축 재료가 가진 그 속성 자체에 대한 이해와 탐구, 네. 그리고 그게 뭐 사실 탐구를 하다 보면 그것이 가진 뭐 속성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기능적인 특성들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건축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대의 건축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건물 잠깐 네. 얘기하자면 네. 청와대는 콘크리트로 지은 한옥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근데 한옥의 형태라는 건 사실 목조로 그쵸. 그걸 짜지는 이렇게 짜졌을 때 네.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콘크리트로 부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시대에 되게 횡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그리스나 로마 같은 신고전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그렇죠. 그 복고주의가 그러니까,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콘크리트를 부어서 페디먼트 만들고 막 그리스 기둥 만들고 요즘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스가 그거는 건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는 형태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 비교 네. 대상을 뭐 꼬르비제도 그랬지만 엔지니어들한테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엔지니어들 봐라. 쟤네들은 정말 그 어떤 기능성, 그것의 그 사물과 진료와 이 기술의 가능성만 보지 않느냐. 근데 건축은 왜 이러고 있어? 이런 네. 질문을 던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기능은 어떤 거고 얘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던가 이제 초기 주택 작품인 투겐다츠 주택을 네. 미스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쓴 재료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돌, 철, 유리, 콘크리트 일부라고 보이는데 저는 뭐 이 건물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조직하려는 의도는 분명 있다고는 보여요. 하지만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재료가 정확히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 건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쓰인 저 돌과 세로로 세워놓은 돌은 완전히 다른 네. 돌이고, 저 돌은 사실 뭐 저도 가까이 가서 보지 않지만 굉장히 굵은 돌을 그냥 쓰고 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돌은 요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썰어서 이렇게 붙이는 식이 아니라 정말 돌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기둥 자체도 기둥 위에 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얇은 판이 하나 올라탄 것처럼 해결이 되고 저 철 기둥에는 이제 크롬 도금을 해서 제가 바닥이랑 천장과 완전 독립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유리는 저 한 면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정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약간 하나의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의 건축론을 담은 모델하우스처럼 보였고 투겐다트 주택은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렇죠. 주택이니까 네. 내부를 조금 더 구성적으로 하되 그 건물 여기도 보면 그 기둥과 네. 저 벽재로는 흑단나무를 썼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당연히 그 썼던 오닉스 같은 돌들도 다 있고요. 그런 네. 물질들이 어떻게 건축에 통합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다루고 있는 이 근대의 기술을 물질 자체의 표면을 가지고 전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잘라서 거기 위에다가 마치 이 돌이 뭐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돌 자체로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벽으로 세워두고 이 돌 자체가 전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네. 그런 힘이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고 보통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듣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평면을 잘라놓고 흐르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설명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이제 그 사클리카이트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그 물질이 유리와 콘크리트와 트래버틴과 대리석이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물질들의 전시장 같은 느낌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생활의 문제, 우리가 뭐 네. 주거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재료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놓여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저는 이런 태도가 이제 미스가 미국으로 가면서 조금 변화를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차가운 기능주의는 그만. 뭐 독일어로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네. 인용하신 거네. 네.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명해 보이는 의식의 문제는 우리 시대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우리의 시대가 완벽한 기술만으로 만족하려는 듯한 태도를 자주 대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 수단들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 힘을 쏟은 탓에 이 수단들을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힘이 우리에게서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언제나 모든 시대에 실용적이던 것, 의미 있는 것은 결코 대립되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의미를 잃은 것만 포기해야 한다. 어리석은 오해로 아름다움이란 개념을 우리 시대를 위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네, 잘 읽어주셨네요. 일단 이 글은 뭐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차가운 기능주의는 그만이라는 깜찍한 이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실은 독일어로는 Schön und praktisch bauen, Schluss mit der kalten Zweckmäßigkeit라는 글이고요. 저는 이 글이 앞에 있는 글과 약간 모순되면서도 이렇게 네.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들은 어떤 과거에 우리가 이어져 왔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뭐랄까 그 물 자체, 그러니까 직물성과 한목적성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거는 그러고 몇 년 뒤에 이제 6년 뒤에 쓴 글이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미스의 태도는 아마 뭐 주변 현실상을 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변에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고 있었겠죠. 이제 콘크리트와 유리와 철로 지어진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거고, 시카고. 뭐 단순히 뭐 건물 뭐 주택이 아니라 뭐 사무실, 아예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도시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건물 형식들이 지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루이스 설리반의 네. 빌딩들이 그렇죠. 네. 세워지고 있었겠죠, 시카고. 그렇죠. 그때는. 근데 요 글은 사실
아마 그 시점보다 조금 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스가 미국에 간 거는 1937년이고 요거는 그 7년 전에 이제 한창 바우하우스 시절에 쓰여진 그 쓰여진 걸로 보이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미스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수단들을 활용하는 데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미학적인 수준까지 승화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잃은 것만 포기해야 한다. 어리석은 오해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대를 위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마치 이제 과거에서 조금 단절될 것을 주장하는 되게 아방가르드적인 글이었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는 약간 옹고지신의 느낌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전에는 아무도 실용적인 거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정신이 필요해. 그랬는데 한 7년쯤 지나 보니까 다들 실용적인 것만 하네.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네. 격변기 속에서 미스가 보여준 태도의 변화를 이 글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미스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모두가 안 지키고 있어서 약간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약간 그 최저선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높게 생각하지 않고 그 그랬던 전에는 걸까요? 그 전에도 미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한목적적인 건축이 필요한데 그 한목적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형태에 대한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형태는 결국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힘이 있고 증물성이 느껴지고 거기서 어떤 자기만의 미학을 발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기능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게 뭔가 굉장히 미학적인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안 만드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하겠다라는 선언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뭐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네. 뭐 아마 이맘때쯤부터 대중 건축이라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이라는 거지 되게 왕족과 귀족들이 네. 뭐 주로 해온 자기들만의 문화였겠죠.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부르주아 계층이 생기고 이들이 수주를 맡기기 시작하면서 그 건축을 뭐 사실 그건 대대로 내려오는 거겠죠. 건축에 대한 뭐 전통이라던가 감각 같은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수주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맡기기 시작했을 거고, 그랬을 때 아마 그러면서 이제 뭐 기능주의를 만족하고 있지만 미학은 없는 건물들이 계속 세워져 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스가 저런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보여준 건물들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물은 이제 미국에 지어진 판스워스 하우스 주택의 형태고요. 뭐 긴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그렌 빌딩 이 두 가지가 저는 미스가 미국에서 하려고 했던 건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른쪽 평면을 보면 미스 지금 되게 뭔가 가득 차 보이지만 실은 저기 해치로 이렇게 삐끔쳐져 있는 저 부분을 빼면 고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저 부분은 다 비어져 있는 거고 이 외곽의 껍데기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스가 이 껍데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 미스가 미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면을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미스가 썼던 그 스틸 기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스가 시그렌 빌딩에서 썼던 기둥의 디테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 그 주택의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 스틸을 십자가 모양으로 쓰고 저기에 크롬 도금을 했는데 여기서 미스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저 기둥을 오브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네모나 동그라미가 아니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면서 크롬 도금까지 한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좀 복잡하죠. 단순히 봐도 복잡해요. 디테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미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 실제로 여긴 두 개의 H가 있죠. 저 콩알처럼 박혀 있는 저 네모 속에 있는 H가 있고 저거는 이제 구조. 커다란 구조죠. H. 정말 실제로 하중을 담당하는 그
그 H빔, 네.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H빔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붙어 있는 외피에 붙어 있는 H가 있어요. 작은 H. 네, 작은 H가 있죠. 실제로 이제 시그램 빌딩을 보면 저 H 형광이 건물 외벽에 딱 붙어서 네. 1층은 좀 떠 있고 필로티로 떠 있고 이제 2층부터 이렇게 쫙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세로 비례를 만들어내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코너 도면인데 코너가 끝까지 네모가 다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이 스텝이 지면서 깎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 세로를 강조하는 거죠. 이 건물의 끝까지. 네. 근데 미스는 그 뭐 당시의 미국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미국이 아니라 실은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 미스가 전 아직 그런 세계 경제나 세계 흐름에 대한 이해는 없이 단지 건축을 하실 때 나는 이 기둥을 돋보이게 할 거야 라는 네. 목적으로 저 기둥을 그렸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세상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있고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한 공간을 한 목적에 따라서 설계하지 않고 쓰지도 않아. 이 공간에 사람들은 들어왔다 실제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도서관이라고 지어놓으면 그게 늘 도서관이냐, 갑자기 도서관이 망해버리고 막 다른 게 들어와서 실제로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그 내부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건축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껍데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이 외피를 그 바우엔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고 그 중에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성취했을 때 이건 바우쿤스트라고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스가 얘기했던 한목적성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의 문제는 저 외피의 문제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미스를 학교에서 배울 때 유니버셜 스페이스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스는 그러니까 이게 참 편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스를 학교에서 배울 때 진짜 딱 세 마디만 들어요. Less is more, God is in detail, Universal Space 이 세 개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얘는 디테일에 집착하고 뭔가를 계속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냥 딱 네, 미니. 맞아요. 근데 너무 그게 좀 거친 이해라고 생각이 젠적인 들어요. 미니멀리즘이죠. 그렇죠. 근데 미스가 저는 비우려고 작정하고 비워낸 게 아니라 그냥 그 당대를 이해하고 근데 이 사람 어쨌든 아방가르드였으니까 그랬을 때는 안을 그냥 비워내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투쟁하는 게 건축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바깥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가가 더 자기 중요한 그 일이라고 도시적인 생각해서. 문제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게 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몇 가지 건물 형태는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라던가 네. 백화점이라던가 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도 되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판소스 하우스라던가 네. 주택은 주택에서는 그게 좀 폭력적이어지는 거죠. 그걸 주택의 개념에 그대로 들어갔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미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유니버셜 스페이스라기보다는 미스는 바우쿤스트라는 거에 집중한 사람이라고 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로마노 구아르디니라는 종교 철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수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이기도 수사이기도 하셨고 하고 예배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약간 종교인으로서는 진보주의였던 것 같고 또 이분이 쓰신 글들을 보면 또 나름 깊이가 있는 철학자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스가 이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스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가 써놨던 원고 옆에 보면 꼬모 페이지 꼬모 몇 페이지 계속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다는 게 이제 원고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미스로 이제 한 개 글을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책을 조금 읽어서 미스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사고를 했는지를 먼저 네.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스의 글을 쫙 읽고 저의 발제를 마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긴데 좀 재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Take a vessel sailing on a lake Como. 그러니까 호모 호수에 있는 배를 생각해봐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considerable weight. 그러니까 꽤 무겁고 왜냐면 나무랑 린넨으로 돼 있으니까 무거운 거야. 근데 이게 바람의 힘을 받으면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가벼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ancient legacy of form이야.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형태라는 거죠. 이 돛담배라는 것은.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창조의 감각을 보고 그것은 인간의 창의력이 작동한 어떤 주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네. Our relation to nature is now cooler and more alien.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쿨해지고 있고 소외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고 돛담배는 증기기관선이 되고 얘는 대륙간 선박이 되고 있어. 이것은 기술적인 성취지만 근데 이 위에 그러니까 그 증기선과 대륙간 선박 위에 자연은 더 이상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람은 그 갑판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춤을 춘다. 그들은 거기서 집인 것처럼 살고 있고 도시의 거리인 것처럼 살고 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타입의 문화 constantly fashioned afresh by vital action and movement of whole person is no longer with us. 즉각적인 행동과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인간성으로 인해서 계속 리프레시되고 특징 지어지는 그런 문화는 더 이상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문화는 더 이상 자연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증기기관선에서 우리는 artificial situation, 그러니까 인공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can no longer be seafarers in the first and special sense in which seafaring is a basic form of human existence filled with its own contents. The crew members of a liner are not essentially different from employees on the assembly line of a factory.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항해자가 될 수 없고 그 항해를 하는 그 행위에 있는 존재적인 그 컨텐츠, 그 항해를 하면서 느끼는 뭐 바람, 나의 뭐 근육, 팔을 당기고 바람을 느끼고 조정하는 그런 즉각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그 증기기관선의 크루 멤버들은 그냥 어셈블리 라인에, 그러니까 조립 라인에 있는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과르디니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과르디니는 그 전제를 깔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는다고 슬퍼하는 것들 그것을 하면 사실 이 마을이 망하고 무너질 거라는 건 난 알아. 근데 우리가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전에 제 돛담배를 몰고 있었는데 그 돛담배의 형태라는 거는 로마에도 그랬고 그리스 때도 그랬고 그 어떤 레거시 오브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폼은 그 자연적인 제약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그거는 자연을 이긴 거지만 실은 그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증기기관선 위에서는 사람들이 춤추고 웃고 마시지만 근데 그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ancient form과는 단절된 상태로 네. 만들어졌고 거기서 그 선원들은 더 이상 자연을 느끼지도 않고 다만 그냥 조립 라인에 있는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뒷부분은 조금 짧게 랩업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일단 Masses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결정되고 빨리 오고 빨리 간다. 그리고 특별히 생산은 계속해서 확장하는 시장을 가지길 원하고 Unlimited production, 그러니까 무제한의 생산은 무제한의 소비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성숙해질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은 빠르고 쉽게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대량 생산되고 아무것도 개인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글은 Machine and Humanity라는 부분인데요. 네. 자연은 정복되었고 사용되기 좋은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할 수 있다. Natural factor,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우리의 상태에서 인간 존재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지성적으로 해결하던 어떤 일들을 기계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다. 네. 라는 이제 과르디니는 실은 이 책을 통해서 산업화와 이제 자본주의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성을 잃고 자연과 괴리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전제로 깔고 우리가 미스의 마지막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 글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요일에 또. 네. 네. 이 부분을 홍자갈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목부터 읽을까요? 제목은 제가 읽을게요. 네. 제목은 건축의 창작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라는 글이고요. 베를린 국립예술학 도서관 강연을 위한 원고에서 나온 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재개 건축은 지적 유희와 같은 사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관만을 다루는 미학적 태도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건축은 오직 정신을 바탕으로 해명되어야 하고 삶의 진행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계속 읽나요? 네, 한 페이지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은 인간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간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축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축은 언제나 정신적 결단의 공간적 실행입니다. 건축은 시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건축은 시대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앞에 이제 과르디니가 했던 말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나와요. 기술은 인간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경제는 경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힘들에는 위험할 정도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인간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각 개인은 이 거대한 힘에 대항해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스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 질서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본주의가 오건 산업화가 되건 나는 옛날이 좋아라고 그걸 고수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방가르드들이 있죠. 그래,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난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 시절의 미스. 그렇죠. 젊은 시절의 미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절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막 각 세계를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자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시대의 힘들이 여전히 커다란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삐 풀린 힘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 힘을 새로운 질서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의 중심에는 인간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정신적인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경제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물적인 자연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 과르디니의 다른 책인데요. 그러니까 The End of the Modern World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제 네. 거기에서는 이제 코모후스과에서의 편지에 조금 더 약간 심각한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저거 약간 편지글이라면 이제 거기는 자기가 학문적으로 고찰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구와 동일한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래 이 상황은 되돌이킬 수 없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의 중간에 여전히 인간이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스는 우리가 이 힘들이 너무 거대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자본이라던가 기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제 발제는 다 끝났는데 저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2012년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여기에 막 줄 그어놓고 막 메모해놓고 이런 거 보고도 조금 감동받았었어요. 와, 나의 진지함, 나의 대학교 2학년 때의 진지함. 아, 장난 아니었죠. 그때 조금 막 부끄럽기도 했고요. 왜요? 아, 그때처럼 열심히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 앞에서는 우리가 미스의 건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미스가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이 건축물과 시대에 대한 관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내부적인 공간보다는 전체 매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집중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스의 원고를 같이 보면서 미스가 가진 시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의지 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저것과 그 앞에 나왔던 그 건축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면 미스가 지은 그 건물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그 기술의 중심에 섰나? 아니면 다시 저것은 자본주의로 편입되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사무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미스가 말년에 되게 우울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스가 네. 시그램을 짓고 이제 말년에 가만히 앉아서 계속 중얼거렸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말이 계속 했었대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미스가 시그램 빌딩을 지을 때는 저는 본인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현대 기술과 현대 자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으로서 난 이 건물을 지을 거고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뭐 건물의 주인과 이 도시의 사람들은 고향받고 그래서 이 기술과 자본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정신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그램 그러니까 빌딩이. 근데 결국 들어간 거는 사무실인 거죠. 거기 사람들은 기계처럼 일하고 있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 시그램 빌딩의 이미테이션들이 미국에 계속 지어지면서 그런 사무 공간들을 계속 찍어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스는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건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말 끝까지 화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꼬모스과에서 보낸 편지 이 글과 내용들을 보면 그 오히려 그 알바알토의 마이레아 하우스 같은 거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미스가 자기가 그 주택을 했잖아요. 판스워스 하우스를 해놓고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글과 판스워스 하우스 두 개를 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해보면 제가 굉장히 내면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과 자기가 건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괴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아무튼 우리가 미스에 대해서 일단 발제를 해봤고 나름 네.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일단 토론으로 넘어가서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